굉장히 많은 금융상품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용할 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실수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내가 언제 그 돈을 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돈을 쓸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금융상품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만약에 돈이 이제 투자를 한다면,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건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 대학 학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그 기간이 나한테 얼마나 남았는지 그 기간을 산출해서 목적과 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런 목적과 기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금융상품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수익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상품을 선택했다가 자기가 필요한 기간하고 미스매치가 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내가 3개월 후에 반드시 쓸 수 있는 돈인데 1년짜리 예금에 묶어두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3개월에 해지할 때 약정된 이자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거기다 누나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불일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2년 이내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돈들은 뭐 은행의 예적금, 즉 뭐냐면 원금 보존이 가능한 상품들을 주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때는 뭐 수익률을 감안하기보다는 원금 보존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그다음 한 3년 이상 여유 있게 이제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될 때, 그때는 적립식 펀드 같이 투자해서 실적 배당형에 의해서 수익과 손실을 올릴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예금보다 원금 보전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 정도 이상 되는 목표, 뭐 어린 아이가 있다면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나 복리 이런 부분을 따져야 돼서 뭐 보험회사의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를 활용한다 그러면 크게 본다 그러면 그런 포트폴리오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그런 상품들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취사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그 상품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알지 못하는 상품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금융상품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때는 목적과 기간을 정해놓고 그 목적과 기간에 궁합이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지 금융상품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펀드라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를 크게 본다 그러면 주식은 내가 종목을 선택해서 그 주식이 쌀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다음 뭐냐면 내가 고르는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고 혹시나 내가 고른 종목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다른 지수들이 다른 상품들이 다 올라가더라도 나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내가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 다 테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적립식 펀드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기 힘드니까 뭐냐면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펀드 안에 한 개 기업이 아니고 뭐 한 70개에서 100개 기업을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을 어떻게 보면 분산하기 때문에 1차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뭐 갭이 이제 진폭이 작을지 모르지만 일단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 내가 금융지식 없이 주식을 사고 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투자는 뭐 아니면 도고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저 대신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뭐 기업들을 연구하고 저기 대해서 펀드 안에 좋은 주식들을 담아서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갖고 공부해서 무슨 주식 그 펀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가치가 떨어진 주식들을 사서 높이 올라갔을 때 팔아주면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인 적립식 펀드가 신경을 덜 써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위험이 덜 간다는 얘기죠.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상한폭이 뭐냐면 올라갈 때 30% 올라갈 수 있고 하루에 주식 잘못 사면 30%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펀드 안에는 70개에서 100개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모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큰 진폭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 않게 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적립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횡보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식을 이제 펀드를 매입을 했는데 그 펀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에 많은 돈을 넣어버리면 굉장히 큰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달 뭐냐면 일정한 금액을 내가 싼 때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매달 또박또박 불입해서 내가 구입하는 평균 매입 단가를 하향 평준화 시켜서 싸게 이제 그 평준화 시킨 다음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 환매를 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적립 펀드라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싸게 사서 환매를 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 뭐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펀드 투자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너도 나도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잘 붙고 또 추가로 더 불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가로 더 불입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불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더 이상 불입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는 비싸게 사서 쌀 때 환매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비싸게 샀기 때문에 혹시 우연히 운이 좋게 비싼 상태에 있더라도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성격에서 싸게 사서 근데 싸게 사는 걸 내가 언제 싼 때 모르는 거니까 매월 시간을 분산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해서 하향 평준화시켜서 매입 단가를 낮춰놓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모아놓은 펀드를 나중에 주가 지수가 올랐을 때 환매를 잘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원칙과 기본을 지켜서 투자하는 정지펀드 투자 방식입니다.